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기아 카니발이 드디어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옵니다. 지난 여름에 산타페 소렌토 보시고 실망하셨던 분들 지금 대거 카니발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카니발을 사실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한 번 타신 분은 다른 차로 못 바꾸고, 그 다음에 안 타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꼭 타보고 싶은 차가 바로 카니발. 왜냐, 나는 좀 불편하지만 가족들이 너무 행복한 그런 차가 바로 카니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가격도 사실 지금 현행 모델로 치면은 굉장히 만만해요. 3,200만원부터 4,200만원 선. 이거 굉장히 만만하죠. 여기에다가 옵션 뭐 그다지 많지 않고 한 두세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딱 붙이면은 우리 가족들이 거의 뭐 VIP 황제처럼 뒷자리에서 쫙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아빠 차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7인승, 9인승은 승용차, 그래서 뭐 일반 세단들처럼 자동차세 그대로 뭐 50만원, 60만원 정도 나오고, 11인승의 장점은 승합차 1년에 자동차세가 불과 65,000원. 그러다 보니까 11인승,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세 때문에 11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11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매일 단체로 출퇴근을 시켜드려야 하는, 꽉 태워서 11인승 11명, 10명 이 정도면은 사실 버스, 미니버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니버스가 아니라 훨씬 더 기동력이 좋고 운전하기도 편한 카니발 11인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카니발의 또 다른 장점은 부가세 환급 2년 다만 지키셔야 돼요. 2년 동안 타셔야지, 2년 이후에 파셔야 되지. 그 내에 팔면 부가세 받았던 거 다시 10%죠. 이거 다시 토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2년 정도는 타셔야 된다. 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이리무진이라는 모델도 있죠. 6천만 원 초중반부터, 뭐 예를 들면 6,300부터 시작하는 하이리무진, 위에 뚜껑 달린 거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봤을 때 지붕에 어떤 개방감이 좀 큰, 그 위로 한 20cm 정도 쑥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 모델도 페이스리프트에 같이 나오고, 여기에 하이브리드까지도 요 모델도, 이거 사실 걱정돼요. 무게가 껑충 올라갈 텐데. 게다가 이번 새로 나오는 신형 모델은 이 7인승 모델 같은 경우 2열 시트에 뭐 안마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다라는 옵션이 또 새로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점점 더 높아지고, 지금 2,100kg 정도인데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과연 1.6 하이브리드 이게 버텨줄까? 또 기름 뭐 슉슉 새고 뭐 엔진 오일 쫙쫙 늘어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좀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기아 기술진, 개발진에서 걱정할 일이고, 우리는 돈만 준비하면 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런 하이리무진, 그래서 뚜껑 달린 하이리무진 이런 것들은 6천 초중반대부터 시작하니까 아마도 이번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은 2, 300 정도 오를 테고 뻔하죠. 기아, 현대 뭐 하는 그에 그래서 뭐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6,200부터 시작하니까 6,000 중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래도 기존까지는 없던 덜덜거리지 않는, 시끄럽지 않은, 쥐어짜내는 엔진 소리, 정말 듣기 싫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디젤 뭐 그런 식으로 타고 다녔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요 모델이 생기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앞뒤 모습 조금씩 바뀌죠. 세로로 쭉 헤드램프하고 리어램프가 양쪽에 기둥이 돼서 딱 세워지면서 조금 더 웅장한 모습, 조금 더 남성스럽고, 약간 안 좋게 말하면 투박하고, 그러면서 1.6 하이브리드 요 엔진, 요 전기 모터로 조금 더 조용하게 달릴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미니밴이라고 부르기가 상당히 모했죠. 미니밴이 이렇게 시끄럽고 도로에서 날뛰듯이 운전하는 이런 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바뀐다. 그리고 실내는 뭐 크게 바뀌는 거 없고, 에어컨 정치, 이제 클라이밋 기능 조절하는 게 너무 크게 굵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변환되는 거 있죠. 가운데 얇게 돼 있는 버튼 2개짜리, 그 부분에서 라디오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형 스타일로 되고, 깜빡이는 앞뒤로 해서 위로 싹 올라와 가지고 아랫부분으로 내려서 불만 있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위험했거나 이런 부분은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인승,
9인승, 11인승, 7인승, 9인승 두 개인데 사실 요즘에 가만 보면은 7인승에 대한 인기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인승이 이제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9인승하고 11인승. 그런데 그 중에 6명이 타야 돼요. 사실 옛날에는 6명 이하 또는 한두 명이 집은 서울인데 직장은 용인이다. 이런 분들이 막 타고 버스 전용 차선을 막 달렸거든요. 혼자 타고. 별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막 찍고 드론에서 찍고 이런 게 엄청 많아졌어요.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게 탈 바에야 안전하게 7인승 딱 타고 가족들 편하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 특히 2열 시트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9인승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래서 뒤쪽으로 쭉 밀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3열 시트들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좁았어요. 2, 3, 4열. 4열은 싱킹 시트고 싱킹 시트는 거의 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버스 전용 차선 안 타고 또는 그냥 일반 도로로 잘 해서 다닐 테니까 7인승으로 가자. 어차피 가족들을 위한 차라고 나온 게 바로 카니발이고 그리고 좌우 왔다 갔다 하고 앞뒤로 막 1m씩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굉장히 넓은 공간, 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7인승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인승은 일단 속도가 110km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천천히 운전하는 편이다라고 하지만 고속도로 타면은 굉장히 힘들고 이제 버겁고 답답하고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승합차 11인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특별한 목적 꽉 채워서 다녀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선택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7인승이 좀 많고 다만 가격은 9인승보다 일단 기본부터 700만 원이 비싸요. 4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죠. 디젤 7인승 4천만 원부터 시작된다. 그다음에 가솔린 7인승 3,800 정도부터 시작된다. 근데 나머지 뭐 7인승 가솔린, 9인승 가솔린 뭐 이런 차들은 3,200만 원부터 시작이 하거든요. 좀 저렴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3,200만 원짜리에서 한 등급 높게 해서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등급 딱 높여서 노블레스 정도로 구입을 하는 3천만 원 중반대에서 타협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이제 따지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